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나스닥이 폭등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최악의 타이밍에 추매를 들어가서 사자마자 폭락을 했었는데요. 불과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냥 플러스 전환을 해버리네요. 역시 주식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잘 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우상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며칠 후에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길게 들고 갈 거라면 폭락장이 나오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은 제가 미국 주식 중에는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들고 있거든요. 3% 정도 올랐습니다. 3%한 방에 플러스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 댓글을 보니까 아직도 미국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짚어드릴까 합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는 달리 티커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해당하는 영어 알파벳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냥 구글에서 엔비디아는 NVDA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NVDA라고 치면 한글로도 엔비디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티커도 모르겠다. 정말 왕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검색창에 엔비디아 주식 이렇게 치시면 한글로 엔비디아, 그 다음에 나스닥, NVDA 이렇게 티커까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인 420.43달러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려면 여기에 12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국내 주식을 이미 하고 계시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해외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영어를 못해도 구글에서 다 한글만 검색해도 찾아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외 주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 주식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선택권을 드릴 뿐입니다. 실제로 제 댓글을 보면 미국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도 제가 고점에 추매를 들어가서 손실을 본 상태였는데 하루아침에 9.4%가 급등을 하면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1643달러입니다. 확실히 미국 주식의 장점은 한 방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오르기 때문에 확실히 한국 주식에 비해서 스릴감은 만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4.4%가 올랐지만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 AMD입니다. 자, AMD는 CPU와 GPU를 동시에 만드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을 하고요. GPU에서는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는 그런 대단한 회사입니다. 물론 CPU와 GPU 둘 다 경쟁사에 밀리고 있지만 기술력만큼은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사자마자 그냥 폭락을 하는 바람에 아직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7.46달러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대입니다. 제가 미국 주식도 좀 골고루 가지고 있긴 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와 테슬라, AMD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미국 주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 있죠. 애플, 아마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A와 C,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진정한 초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종목들보다 이 세 가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크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저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AMD와 엔비디아는 제품도 많이 써봤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제가 쭉 지켜봐왔던 기업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많이 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분야가 있다면 그 주식 몇 개만 공부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강제성도 없고요. 오히려 재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 주식이 정말 미래에 대박이 난다면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강요한다고 제가 뭐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미국 주식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지수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될 겁니다.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이것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다우지수는 0.03%로 거의 보합입니다. 반면에 제가 좋아하는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나스닥을 보면 역시 2.5%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0.84%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ETF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나마 하나 하고 있는 게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거든요. 역시 기분 좋게 QQQ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나스닥이 2.5% 오르니까 당연히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의 경우에도 2.84%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큰 것은 상위 100개의 기업을 추리기 때문에 덩치 큰 기업들이 상승을 많이 하면 ETF도 조금 더 상승폭이 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QQQ 한 주당 가격이 266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아마존이나 알파벳 뭐 이런 종목을 개별로 사는 것보다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ETF를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을 골고루 보유를 하면서 금액적인 부담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마존을 좋아해서 한 주를 사고 싶은데 가격을 보니까 3,196달러입니다. 대략 38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건 웬만한 직장인이 한 두세 달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생활비로도 써야 되니까요. 비싸도 정말 너무 비싸죠. 그래서 아마존을 내가 사고는 싶은데 도저히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QQQ 같은 ETF를 사시면 됩니다. QQQ 말고도 아마존을 담고 있는 ETF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각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ETF를 사시는 게 아마 유리하실 겁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너무 올라서 좋은 건 알겠는데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내일이라도 막 폭락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주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주식이 또 7.9%가 올라 버렸습니다. 저는 참고로 아마존을 개별 주식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수점으로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ETF인 DIA라는 ETF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안정적인 그런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다우존스가 오늘 0.03% 상승을 했었거든요. DIA도 완전 똑같은 0.03%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266달러 정도 되고요. 역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금액이죠. 그 다음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라는 ETF입니다. 역시 0.81% 상승하면서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약 324달러 정도 하니까 뭐 한두 주 매수하기에는 크게 무리 없는 수준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미국 주식이 상승을 해주니까 코스피와 코스닥도 1%대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코스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하루 빼고 전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미국 주식이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하루 만에 나스닥이 2%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시 주식은 쫄지 말고 그냥 장기로 생각을 하고 떨어지든 말든 길게 들고 가는 게 가장 속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주가의 흐름을 며칠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근본적으로 이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예측을 하긴 하되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적인 예측을 할 뿐입니다. 저희 주식 투자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그냥 매수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하락폭이 클 때는 많이 삽니다. 상승폭이 크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폭이 크면 아무래도 조정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 조정이 왔을 때 다시 물타기를 합니다. 조정이 안 오고 계속해서 갈 수도 있죠. 자,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놓은 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멘탈 관리하기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의 원칙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본인에게 맞는 그런 매매 방식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 1.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흐름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국내 주식은 별로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어느새 47,600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우량주들은 알아서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다 올라주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제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폭락장이 찾아와서 제가 또 싸게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